네, 4장, 회로일은 4장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혹시나 영어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리뷰니까요. 네, 리뷰니까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볼테이지와 매치 커런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챕터 4입니다. 먼저 노드 볼테이지죠. 노드는 이제 회로가 있으면 이렇게 그 엘리멘트들 간에 연결되는 요 지점을 노드라고 그러죠. 이런 회로일 경우 노드가 이게 하나가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노드가 되고 여기 하나가 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는 3개가 있는 그런 회로죠.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는 다른 것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이 노드에 정의된 전압을 찾는 것, 그것이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노드 전압을 먼저 다 찾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멘트 흐르는 전류를 디파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고요. 그런데 전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값이 아니라 어느 전위로부터 어디까지 변화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전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레퍼런스를 정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잡기 위해서 보통 맨 아래에 있는 요것들을 레퍼런스로 잡죠. 그러면 이 레퍼런스 전압을 0볼트로 잡기 때문에 총 n개, 여기서는 3개의 노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노드 전압은 2개죠. n-1개의 노드 전압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레퍼런스 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드 전압을 먼저 찾게 되면 결국에는 이 노드 전압은 이 VA와 VC를 찾으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 노드로 잡는 거죠. 보통 가장 넓은, 가장 여러 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여러 개의 가장 많은 엘리멘트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레퍼런스 노드로 잡으면 편하고요. 뭐 회로 그림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노드를 잡아도 됩니다. 어떤 노드를 레퍼런스 노드로 잡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요 전압은 요 노드 A의 노드 전압은 요 A와 B 사이의 이 전압이 노드 전압이고요. 노드 C의 노드 전압은 요 C와 B 사이 전위차가 노드 전압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n-1개의 노드 전압을 찾는 볼테이지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n-1개의 노드 전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n-1개의 언노운 베리어블 미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n-1개의 식을 찾아야 합니다. n-1개의 식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노드 볼테이지를 찾는 방법이죠. 첫 번째 각 엘리멘트들의 엘리멘트 커런트를 먼저 찾습니다. 근데 뭘로 찾냐면 노드 볼테이지로 그 엘리멘트 커런트를 각각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서 각 노드당 노드 볼테이지에 관련된 이퀘이션을 n-1개 찾는 거죠. 그렇게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 볼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요걸 저항이라고 그러죠. 저항 R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엘리멘트 커런트죠. 얘가 전류 I는 R분의 여기 사이의 전위 차이니까 V 마이너스 빼기 V2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전압원일 경우에는 이 노드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슈퍼노드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전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정일 경우에 푸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압원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노드에서는 이렇게 이 전압원이 그 레퍼런스와 노드 사이의 노드 전압이 결정하고 있다. 그럼 원래 여기다 케이스를 적용하려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돼요. 이 전류를. 그러니까 즉 요
요 엘리멘트, 전압 엘리멘트, 전압 소스, 컨스턴트 전압,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여기서 KCL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압원을 가지고는 이 전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슈퍼모드를 쓰는데, 단 이 전압원이 이 노드와 레퍼런스 노드 사이의 전위를 정의할 경우에는 KCL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 VA를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요 VA를 누가 알려주냐면 요 전압원인 VS가 알려주기 때문이죠. 즉 전압원이 레퍼런스 전압과 노드 전압을 디파인 해주는 경우에는 얘는 그냥 너무 해피한 경우입니다. 얘를 그냥 바로 풀어주니까. 그런데 아래 있는 얘처럼 이 전압원이 레퍼런스와 노드 간의 전압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두 노드 사이에 요 전압을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역시 KCL을 이 노드와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풀려면 여기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전류를 요걸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회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이걸 하나의 노드로 묶죠. 그러니까 슈퍼 노드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노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류와 이 전류의 합을 0으로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얘를 I1이라고 하고 이 전류를 I2라고 하고 이 전류를 I3라고 하면 I1 더하기 I2 플러스 I3는 0으로 잡아가지고 식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드가 원래 두 개 있던 거잖아요. 이 슈퍼 노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식이 원래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KCL로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한 개가 더 나와야 돼요. 뭘로 나오냐? 이 슈퍼노드에서 전압원의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이 관계식에 의하면 VA는 VB에다가 요만큼의 전압이 더해지는 거네요. VB 더하기 VS. 그래서 이 노드 두 개를 묶어놓은 슈퍼노드에 대해서 KCL로 식이 하나, 전압 관계식으로 식이 하나, 식이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에 디펜던트 소스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 디펜던트 소스의 전압을 뭘로 표시해야 되냐면 전압 혹은 전류를 그 노드 볼테지 로 표현해서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일단 메쉬 커런트 메소드를 배웠죠. 메쉬 커런트 메소드는 그 회로가 있으면 그 회로에 메쉬를 정의하는 거예요. 메쉬란 것은 그 안에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루프를 메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메쉬가 이렇게 하나 메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메쉬고, 이것도 메쉬고요. 이것도 이렇게 메쉬가 되는 거죠. 이게 메쉬입니다. 그리고 그 메쉬에 흐르는 전류를 메쉬 커런트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할 것은 엘리멘트 커런트와 메쉬 커런트는 엘리멘트 커런트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면 우리가 메쉬 커런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뭐 I1, I2, I3, I4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R론은 메쉬 1에만 속해 있는 애예요.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R론에 흐르는 전류 R론은 이 메쉬 커런트와 같습니다. I1과. 그런데 문제는 이 R3 같은 애예요. R3는 메쉬 1에도 소속되어 있고 메쉬 2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3에 흐르는 전류는 메쉬 1의 전류인 I1과 I2로 같이 흘러요. 그런데 내가 요 R3에 흐르는 진짜 R3에 흐르는 전류를 IR3로 놓고 보면 IR3를 방향을 1로 잡았죠. 그럼 얘는 I1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I1 플러스 I1 그리고 I2는 반대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I2 이렇게 돼요. 즉 이게 엘리멘트 커런트가 되는 거죠. R3에 흐르는 엘리멘트 커런트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멘트 커런트는 실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메쉬 커런트와 같지 않습니다. 실제 흐르는 엘리멘트 커런트는 메쉬 커런트의 함수로
표현이 돼요. 지금 주의해야 되고요. 메쉬 이퀘이션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를 그 몇 개의 미지수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즉 이 경우는 메쉬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의 이퀘이션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이퀘이션을 네 개의 베리어블 메쉬 커런트 네 개의 메쉬 커런트라는 베리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메쉬 커런트를 먼저 구함으로써 그 엘리멘트들의 다른 전압과 전류를 알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먼저 아까 그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는 엘리멘트 커런트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엘리멘트 볼테이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엘리멘트가 두 개의 메쉬에 포함되어 있어요. 메쉬 하나와 이 메쉬. 실제로 여기에 흐르는 엘리멘트 커런트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면 이 엘리멘트 커런트는 I1과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I1, I2 하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I2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 V는 뭐냐? 이 전류를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 V는 실제 흐르는 전류가 요거니까 I1 빼기 I2 엘리멘트 커런트 곱하기 저항. 네, 이렇게 엘리멘트 볼테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각 메쉬에 대해서 KVA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메쉬가 두 개죠. 하나, 두 개 잡고 그럼 각각의 엘리멘트 볼테이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 전압 V1, 여기 전압 V2, 여기 전압 V3를 찾아서 각 메쉬에 대해서 KVA를 적용하는 거죠. 먼저 해볼까요? 예를 보죠. 뭐 간단하게 보면 V1은 R1의 I1일 거고요. V2는 R2의 I2고요. V3는 R3인데 들어가는 전류가 I1 I2죠. 여기서 메쉬 이퀘이션 잡으면 첫 번째 메쉬에서 잡는 건 돌려보죠. 처음에 누구 만나요? VS를 만났는데 마이너스로 만나네요. 마이너스 VS. 다음 누구 만나요? V1 만났는데 플러스로 만납니다. 플러스 V1. 또 누구 만나요? V2 만났는데 플러스로 만나네요. 플러스 V2. 또 어떻게 되죠? 돌아왔어요. 얘는 0. 그 다음 이번에 이렇게 돌려볼까요? 메쉬 2 누구 처음 만나죠? V2로 만나는데 마이너스로 만나네요. 마이너스 V2. 그 다음 누구 만나죠? V3 만나는데 플러스로 만났어요. 플러스 V3. 원래 돌아왔네요. 이것은 0. 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죠. 근데 미지수가 몇 개인가요? 이 V1과 V2, V3를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미지수가 몇 개죠? I1과 I2 두 개의 메쉬 전류고 식이 두 개니까 I1과 I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I1과 I2를 가지고 요 V1도 구하고 V2도 구하고 V3도 구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도 각각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로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메쉬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회로를 풀 때 만약에 여기 안에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메쉬를 이렇게 불리면 이제 이게 식이 좀 이 전류원에 의해서 그 요 I1과 I2의 관계가 하나 정해집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5A면 실제 여기에 흐르는 요 엘리멘트에 흐르는 전류는 뭐일 거냐면 I1 I2일 텐데 얘가 5A라고 알려주는 거죠. 전류원에 의해서. 그러면 메쉬를 이렇게 구워줘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메쉬란 것은 KVL이 성립하는 루프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루프를 만들어 놓고 내부에는 전류원에서 실로 하나 뽑는 거죠. 그러면 원래 두 개의 메쉬에 대해서는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크게 하나 나오고 이 전류원이 하나 알려주고 그래서 똑같이 식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를 슈퍼 메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디펜던트 소스가 있을 경우에도 메쉬 커런트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디펜던트에 들어가는 전압 혹은 전류를 메쉬 커런트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푸는 거죠.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다시 2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그 노드 볼테이지를 찾아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계산이 좀 기니까 어렵진 않지만 계산이 좀 기니까 한번 이걸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노드 볼테이지 V1, V2, V3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회로를 한번 제가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그리는 거는 되게 제가 추천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리면서 회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고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이 아니니까 문제 풀 때마다 본인이 직접 학생들이 직접 회로를 한번 그려보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전화번이 있네, 저항이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그리면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스스로 이제 그려가면서 찾는 거죠. 자, 이게 10옴이고요. 이게 30옴, 이게 40옴, 20옴이고요. 여기에 1A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2A. 두 개의 전류로 이루어진 회로입니다. 자, 이때 노드 볼테이지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자, 여기가 V1이고요. 이게 V2고, 이게 V3입니다. 자, 이를 푸는 방법은 노드 볼테이지 푸는 방법은 솔직히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네, 1번 전압 노드 전압인 V2, V3를 이게 아니죠. 네, 처음에 뭘 찾아야 되죠? 먼저 엘리멘트 커런트를 각각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KCL을 적용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대로. 자, 먼저 그러면 엘리멘트 커런트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네, 정의해 보죠.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일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보죠. 일로 가는 전류를 I2라고 정의하고요. 일로 가는 전류를 I3, 그 다음에 일로 흐르는 전류를 I4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전류가 있지만 이 전류는 뭐 정의가 되어 있네요. 2A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1A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해보죠. 먼저 해보면 먼저 I1 해볼까요? 네, I1. I1은 여기 전압이 여기를 레퍼런스 노드 잡고요. 그럼 I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1 사이에 10옴이 있고 10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얘는 10에 V1 빼기 0이 되겠네요. 얘는 그냥 10분의 V1이죠. 다음 I2는 누굴까요? I2는 여기 흐르는 전류네요. 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전압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 전압을 잡는 거고, 거기 전압이 얼마냐면 40옴 사이에 여기 지금 40옴이니까요. 네, V1 마이너스 V2,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그다음 I3는 20옴이에요. 20옴 사이에 누가 있냐면 V1과 V3가 있죠. 전원료를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V2 마이너스 V3고요. 그다음 I4는 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 레퍼런스 노드 0V와 V3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I3는 30분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V3 마이너스 0이 됩니다. 이렇게 엘리멘트 커런트를 노드 볼테이지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KCL을 각 정의해 보는 거죠. 먼저 볼까요? 노드 1에 대해서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는 누가 있나요? 이 전류와 다음에 이 전류가 있네요. 그래서 해보면 해보죠. 그러면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2,
나가는 전류가 1A네요.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얘를 여기를 엘리멘트 커런트 앞에서 찾은 엘리멘트 커런트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바뀌냐? 얘는 그러면 10분의 V1 플러스 40분의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드 2는 어떻게 될까요? 노드 2는 여기죠. 여기서 보면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는 3개의 전류가 들어와요. 이 전류와 이 노드와 이 브랜치 들어오죠. 그래서 표현하면 플러스 I2는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I2 그다음에 2A가 들어오네요. 플러스 2 I3는 나가는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I3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3 여기서는요 3개의 브랜치가 있죠. 이 브랜치 풀면 일로는 들어오네요. 1A가 들어와요. 플러스 1 I3가 들어오네요. 플러스 I3 I4는 나가네요. 마이너스 I4는 0. 그러면 우리 미지수가 몇 개냐면 3개죠. 뭐냐면 V1, V2, V3인데 식이 3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엘리멘트 커런트에다가 앞에서 구한 얘를 집어넣는 거죠. 첫 번째 건 집어넣고 두 번째 거 정리하면 I2니까 I2는 40에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2 마이너스 I3죠. 여기 잘못됐네요. 20에 V2 마이너스 V3는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1 플러스 I3인 20분의 V2 마이너스 V3 마이너스 I4니까 30의 V3는 0 이렇게 되죠. 즉 우리가 구할 V1, V2, V3에 대해서 3개의 미지수에 대해서 3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풀면 되죠.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물론 연립 방정식이 귀찮긴 하겠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 식을 이제 1번 이 식을 2번 이 식을 3번이라고 하죠. 그럼 1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양변에 40을 곱하면 4V1 플러스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40은 0이죠. 정리하면 5V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V1 마이너스 V2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정리 양변에 40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8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V2 플러스 4 V3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V1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틀렸네요. 예, 이게 4가 아니라 다시 네, 틀렸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양변에 40을 곱하면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80 40 곱했으니까 22죠. 마이너스 2V2 플러스 2V3는 0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V1 마이너스 3V2 마이너스 2 플러스 2V3는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세 번째 식 양변에 60을 곱하면 60 플러스 3V2 마이너스 3V3 마이너스 2V3는 0이 되죠. 정리하면 3V2 마이너스 5V3는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식이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둘, 3개 나왔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풀면 되죠.
근데 이거 정리하면 요거는 V1은 5분의 1 V2 그다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V3는 5분의 3 V2 플러스 10 이게 될 겁니다.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V2 플러스 5분의 1 V2 5분의 1 V2 마이너스 8 그다음 마이너스 3 V2 플러스 5분의 6 V2 플러스 24는 마이너스 80이 되죠. 정리하면 V2는 60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계산해 볼까요? 네, 요거 묶으면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8 네, V2죠. 넘기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24 플러스 8이 되니까 얘는 얼마냐면 90 마이너스 96입니다. 따라서 V2는 60이 되겠네요. V2 60이니까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V1은 4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V3는 60에 12, 36, 12, 48 네, 48이네요. 네, 64, 4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풀었는데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풀어도 계산이 복잡해요. 이거를 뭐 쉽게 푸는 방법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든 뭐 어떤 메소드든 간에 그러니까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든 그다음에 그 매쉬 커런트 메소드든 회로를 푸는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계산을 쉽게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계산이 어려운 게 이제 주가 아닌 거죠. 이걸로 회로를 푸는 관점,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주가 되어야 되지. 이게 어려운 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을 복잡하게 풀어야 될 때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거기에 어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 지금 이 문제만 해도 되게 식이 간단한 경우입니다. 답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숫자가 지저분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푸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로를 푸는 접근 방법, 접근 절차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그 연습 문제 4.2-5고요. 전압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되게 꽤 까다롭습니다. 꽤 문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까다로운 거죠. 자, 한번 식을 한번 그려보면서 문제를 또 이해해 보도록 하죠. 같은 구조의 앞에 있는 형태랑은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류원이 있습니다. 1mA짜리고요. 글씨를 못 썼으니까 깨끗하게 다시 쓰죠. 1mA짜리 전류원이 있고 저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500옴, 500옴, 그다음 100옴, 그다음 300옴,
300옴이고요.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 V를 찾는 게 이 문제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얘도 얘는 메쉬 커런트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드 볼테이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노드 볼테이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를 잡아야겠죠. 보니까 노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노드를 레퍼런스 노드를 잡고요. 그리고 여기를 V1, 여기를 V2, 똑같이 V3라고 해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V는 뭘 찾는 거냐면 여기 있는 전압 V1과 여기 있는 전압 V3 사이에 전이 차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V1 마이너스 V3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V1과 V3를 찾아서 두 개를 빼주면 우리가 찾고자 싶은 이 300옴에 걸리는 전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노드 볼테이지로 풀려주려면 먼저 각 엘리멘트 커런트를 정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보죠.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이 전류를 I2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전류를 I3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전류는 I4고 이 전류를 I5로 하면 다 정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할게 첫 번째 엘리멘트 커런트를 찾는 거죠. 먼저 I1 볼까요? I1은 레퍼런스 노드와 V1 사이에 500옴이 걸려있는 조건이죠. 500분의 V1-0이니까 500분의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I2는 V1과 V2 노드 사이에 100옴이 걸려있는 겁니다. 100분의 전류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야겠죠. V1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그 다음 I3는 V1과 노드 V3 사이에 300옴이 걸려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300분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방향을 1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V1 마이너스 V3일 거고요. 그 다음에 I4는 1로 흐르는 전류를 잡았죠. 얘는 300 사이에 V2와 V3입니다. 300분의 V2 마이너스 V3. 그 다음에 I5는 1로 가는 전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으면 I5는 500분의 V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엘리멘트 찾았으니까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KPL을 적용하는 거죠. KCL을 적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는 여기는 노드가 브랜치가 3개예요. 이 브랜치, 이 브랜치, 이 브랜치. 그러니까 전류가 3개죠. 그러니까 I1은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1, I2도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2, I3도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3는 0. 뭐 이렇게 잡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나요?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는 여기니까 여기는 브랜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네요. 보니까 I2는 들어오고요. 플러스 I2. 이 브랜치로 전류가 들어오네요. 플러스 0.001. 미리암페어는 암페어로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I4는 나가니까 마이너스 I4는 0이 되네요. 다음 세 번째 노드. 여기서는 I4가 들어오고요. I5 나가네요. 플러스 I4. I5는 나갑니다. 마이너스
i5. 그다음 i3가 들어오네요. 플러스 i3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세 개의 노드 볼테이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 개의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식 3개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요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면 이제 식이 나오겠죠. 먼저 첫 번째 거 볼까요? 첫 번째 거가 이거 먼저 살펴보면 풀면 마이너스 i1이니까요. 마이너스 i1이니까 이거죠. 여기 틀렸네요. 여기 틀렸네요. 네, 이거 틀렸네요. 이거 v1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왜냐면 이게 조금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요. 네, 첫 번째 거. 풀면 마이너스 y1이니까 마이너스 500분의 v1 마이너스 i2니까요. 마이너스 100분의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i3니까 마이너스 300분의 v1 마이너스 v3는 0이 되죠. 이를 정리하면 3v1 플러스 1500을 곱한 거예요. 양변에 1500을 곱한 겁니다. 양변에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5v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500을 곱한 거고요. 플러스 5v1 마이너스 5v3는 0이 됩니다. 정리하면 23v1 마이너스 15v2 마이너스 5v3는 0. 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볼까요? 두 번째 식을 보면 두 번째 식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얘를 해보죠. i2니까 이게 i2죠. i2니까 100분의 v1 마이너스 v2 다음 플러스 0.001 마이너스 i4는 300분의 v2 마이너스 v3는 0이 됩니다. 풀면 양변에 이제 300을 곱해볼까요? 곱하면 3v1 마이너스 3v2 그다음 플러스 0.3 마이너스 v2 플러스 v3는 0이고요. 정리하면 3v1 마이너스 4v2 플러스 v3는 마이너스 0.3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거 보죠. 여기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i4랑 i5, i3 집어넣어볼까요? i4 집어넣으면 300분의 v2 마이너스 v3 마이너스 500분의 v3 플러스 300분의 v1 마이너스 v3는 0이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양변에 1500을 곱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5v1 플러스 5v2 마이너스 13 v3는 0이 됩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식이 3개 나왔어요. 식이 누가 나왔냐면 얘랑 네, 이렇게 식이 3개 나왔네요.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죠. 네, 이거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네, 이거 풀면 네, 엄두가 안 나죠? 네, 그래도 풀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정리를 해보죠. 얘를 다시 씁니다. 위에다가 4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4를 곱해서. 왜냐면 V2를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92V1 마이너스 60V2 그다음에 마이너스 20V3는 0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다가는 15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45V1 마이너스 60V2 그다음에 플러스 15V3는 마이너스 4.5. 그다음 아래다가는 12를 여기다가는 12를 곱할 거예요. 60V1 플러스 60V2 마이너스 156V3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개를 서로 빼줍니다. 서로 빼주면 V2 날라가고 그러면 47V1 마이너스 35V3는 4.5가 되고요. 이 두 개를 서로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105V1 마이너스 141V3는 마이너스 4.5가 돼요. 그럼 이번엔 두 배를 더해 볼까요? 두 배를 더하면 날아가고 어떻게 되냐? 152V1 마이너스 176V3는 0이 됩니다. 그러면 V1은 152분의 176 V3가 되고요. 얘를 어떡하냐? 여기 대입해요. 정리하면 여기만 대입하면 되겠네. 한 곳에만 대입하죠. 그러면 47 곱하기 152분의 176 마이너스 35의 V3는 4.5죠. 그러면은 152분의 47 곱하기 176 마이너스 35 곱하기 152 V3가 4.5니까 그럼 V3는 4.5를 152 2951을 해주면 0.2317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고요. V3 구했으니까 이제 V1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V1은 152분의 176에 V3니까 0.2317을 해주면 얼마냐면 0.2683이에요.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V는 앞에서 여기서 봤죠? V는 그러면 V1 빼기 V3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V1 빼기 V3는 0.2683 빼기 0.2317입니다. 약 0.0366쯤 돼요. 네. 그러면 볼트가 되겠죠. 약 36.67mV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책에서 보면 책은 이게 지금 뭐 번역본마다 다를 텐데 그 책에서는 이게 32mV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건 약간 답이 틀린 거고요. 예. 답은 36.7mV가 됩니다. 구판일 경우에는 32mV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푸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푸는 과정 속에서는 되게 복잡한 계산들이 필요하죠. 설사 문제 풀다가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풀린 게 틀린 건가? 이건 아니에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풀어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요거 찾고 요거씩 유도하는 거, 요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3장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슈퍼노드를 이용해서 한번 회로를 풀어보는 거고요. 네, 문제에서는 각 소스에서 공급하는 파워를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예요. 그 소스가 지금 3개가 있죠. 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있고 이 있죠. 각각의 소스에서 공급하는 파워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회로를 그대로 그려보면 여기 12V가 있고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24V 저항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여기는 40ohm이고요. 여기는 0.6A 전류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40ohm 있고, 여기 15ohm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죠. 똑같이 그렸죠? 네, 이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노드가 몇 개인지 좀 살펴보죠. 일단은 요거 하나, 아래가 하나 노드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노드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네요. 노드가 총 몇 개 있나요? 4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럼 하나를 이제 얘를 레퍼런스 노드로 잡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는 노드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죠? 여기 노드는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 전화번호 때문에 바로 알아요. 이 노드 전압 얼마죠? 12V. 바로 알 수 있죠. 이건 잡을 필요가 없고, 여기 노드는 잡을 필요가 있죠. 여기 노드를 V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노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얘를 V2라고 하죠. 그런데 V1과 V2 사이에는 전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는 얘를 슈퍼노드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먼저 각각의 엘리멘트에 있는 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류를 잡을까요? 요거를 I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를 I2라고 잡죠.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왜냐면 전류원이니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류를 I3라고 잡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엘리멘트 커런트 찾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자, I1 얼마인가요? I1은 이 12V와 V1 사이의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으면 얘는 10분의 12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그다음 I2는 레퍼런스랑
V1 사이에 45mm인데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2는 40에 V1 마이너스 0. 그러니까 40분의 V1일 거고요. 그다음 I3는 이전류죠. 그러니까 V2에서 45분 지나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고 40분의 V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KCL을 한번 집어보는 거예요. KCL은 어떻게 되나요? KCL은 일단 우리 노드가 두 개 있는데 그럼 두 개의 KCL을 적용하면 되는데 보니까 그게 두 개의 노드가 슈퍼노드로 묶여져야겠네요. 그러면 이 슈퍼노드로 들어오는 전류 브랜치를 살펴보면 이 브랜치 하나, 이 브랜치 하나, 이 브랜치 하나, 이 브랜치 하나예요. KCL을 적용하면 I1은 들어오네요. 플러스 I1. I2는 나가네요. 마이너스 I2. 그 다음에 0.6A가 들어오죠. 플러스 0.6. I3는 나가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 이 슈퍼노드에 의해서 두 개의 사이의 관계가 하나 결정되죠. V2는 V1에 이 방향으로 24 붙이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됩니다. 네, 다 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엘리멘트 전류를 여기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I1이니까 I1은 10분의 12 그다음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40분의 V1 플러스 0.6 마이너스 40분의 V2는 0이 되고요. 양변에 4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48 마이너스 4V1 마이너스 V1 플러스 40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V2는 0이 될 겁니다. 식을 정리하면 5V1 플러스 V2는 72가 되죠. 그리고 이 관계식 V1 마이너스 V2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두 개 관계식을 놓고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더하면 6V1은 48이 되고요. 그래서 V1은 8V.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V2는 32V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그럼 회를 다 풀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걸 다시 여기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I1은 10분의 12 마이너스 V1이니까 V1이 8이었죠. 10분의 4 0.4A. 그 다음 A2는 40분의 V1이니까 얘는 40분의 8 5분의 1 0.2 암페어. I3는 40분의 V2 32 5분의 4니까 0.8 암페어.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각각의 소스가 되는 파워니까 보죠. 그럼 이 소스 12V에 들어가는 나온 전류는 I1이니까요. 12V 소스에서는 파워는 얼마냐면 VI인데 V는 10이고 I는 I5인 0.4죠. 계산하면 4.8W입니다. 이걸 잡을 때 플러스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양수란 얘기는 이만큼을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0.6A짜리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는 전류가 지금 0.6A 나오는데 여기 걸린 전압이 V2죠. 그러니까
0.6A 소스에서는 그래서 파워는 VI인데 걸리는 전압 V가 요 V2니까 V2 30이었어요. 32 곱하기 전류는 0.6 계산하면 19.2W. 그다음 또 있죠. 24V째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I1이 여기가 0.4A고 I2가 0.2A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0.2A예요. 왜냐면 0.4가 들어가서 0.2가 일로 가니까 나머지 0.2가 일로 흘러야 되죠. 그러면 24V 소스의 파워는 VI인데 전압은 24V, 전류는 0.2니까 얘는 4.8W입니다. 이게 답을 구했네요. 그럼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검사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나온 소스에서 나온 파워를 다 합치면 얘와 얘를 다 합치면 토탈이 얼마냐면 28.8W네요. 검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나온 파워는 그럼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저항과 이 저항이 다 소모가 돼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저항에서 먹는 파워 볼까요? 10ohm짜리에서 먹는 파워는 얼마인가요? I 제곱 R이니까 I가 0.4의 제곱 곱하기 R 10이죠. 얘는 얼마냐면 1.6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는 40ohm짜리는 똑같이 I 제곱 R이잖아요. 근데 전류가 0.2A예요. 0.2 제곱 곱하기 R은 40.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1.6W가 될 거고. 여기 볼까요? 얘는 이 40ohm은 I3가 흘러요. I3가 얼마냐면 이쪽에서 오는 전류가 0.2고요. 일로 가는 전류가 0.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0.2 들어오고 0.6 들어가니까 얘는 0.8이죠. 그래서 40ohm짜리 I 제곱 R은 0.8의 제곱 곱하기 40이니까 계산하면 25.6W입니다. 얘와 얘를 다 합쳤더니 28.8W가 되겠네요. 즉 28.8W를 얘는 소모하고, 그러니까 이 소모한 파워와 공급한 파워 같으니까 얘가 맞았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소스에서 공급하는 파워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KCL 이용해서 그 회로를 해석하면 자동적으로 파워는 부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8입니다) 이것도 노드 볼테이지 V1과 V2, V3를 구하는 게 문제고요. 노드 볼테이지 V4도 노드 볼테이지긴 하지만 얘는 전화번이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30V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V4는 이제 30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찾을 필요가 없고 V1, V2, V3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살펴보죠. 네. 자, 로드를 보면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이렇게 또 있고 또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네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를
레퍼런스 노드로 잡는 거죠. 여기는 16옴이고 얘는 80옴, 얘는 24옴, 그 다음에 얘는 40옴이면 자, 그 다음 여기는 2.5A예요. 여기는 30V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V고요. 자, 그러면 노드가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 하나가 노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노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노드가 되고 여기 노드고 여기 노드고 여기가 노드입니다. 그런데 이 노드는 30V라는 전화번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30V예요. V4는 그냥 30V라고 하죠. 여기를 V1, 여기를 V3, 여기를 V2라고 할까요?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딱 보니까 이 전화번이 있으니까 아마 얘네들은 일단은 세 개의 노드 볼테이지입니다. 따라서 세 개의 노드 볼테이지 이퀘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전화번 때문에 요거는 정의가 돼요. 그럼 얘를 뭐로 잡으면 될까요? 슈퍼노드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엘리멘트 커런트를 찾는 겁니다. 자, 써볼까요? 요 전류는 알고 있네요. 2.5A. 여기에 쳐볼까요? 요 전류를 I1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전류를 I3라고 하고, 요 전류를 I4, 요 전류를 I2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I1은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 사이에 흐르는 이렇게 잡아야겠죠? 16분의 V1 빼기 V3이 될 거예요. I2는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 사이네요. 그러니까 45에 40분의 V2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I3는 80분의 V3가 될 거고요. I3가 80분의 V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4는 여기 전류죠. 24옴 사이에 V3와 40이니까 30V니까 24분의 V3 빼기 3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할 것은 뭔가요? 네, KCL을 해보는 거죠. 노드가 원래 우리 지금 3개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슈퍼노드를 만들었으니까 2개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슈퍼노드에 대해서 해보죠. 슈퍼노드에 대해서 보면 전류를 찾아보면 이 노드, 여기 전류가 있고 여기 전류가 있고 여기 전류 이렇게 3개 있겠네요. 그러면 네, 슈퍼노드에서 슈퍼노드에서 보면 여기 브랜치는 들어가니까 2.5 플러스 2.5고요. I1은 나가네요.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I2도 나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I2는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슈퍼노드에는 전압이 디파인 되어야 되죠. V1과 V2 사이에 10V 전압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V2는 V1 더하기 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노드에 대해서 KCL 해볼까요? 자, 노드 3에 대해서 보면 브랜치가 3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3개가 브랜치입니다. 그러니까 I1은 지금 들어오는 방향이네요. 플러스 I1, I3는 나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I3. I4는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I4는 0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정한 것을 여기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2.5 마이너스 I1이니까 16분의 V1 빼기 V3 마이너스 40에 V2 빼기 30은 0이 되네요. 양변에 뭐 곱할까요? 양변에 40을 곱하면 100 마이너스 2분의 5의 V1 마이기 V3 마이너스
V2 플러스 30은 0일 거고, 이건 2로 곱할까요? 200 마이너스 5V1 플러스 5V3 마이너스 2V2 플러스 60은 0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5V1 플러스 마이너스 2V2 플러스 5V3는 마이너스 260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뀐 거고, 이거 볼까요? 네. 요거는 그냥 V1 마이너스 V2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넣어볼까요? I1이니까 I1은 여기에 의해서 16분의 V1 빼기 V3 마이너스 I3는 80분의 V3 마이너스 I4는 24분의 V3 마이너스 30은 0이 될 거고요. 네, 계산을 정리를 잘 해보면 얘가 15V1 마이너스 31 V3 플러스 300은 0이 됩니다. 이것도 일로 가지고 오면 15V1 마이너스 31 V3는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됩니다. 네, 이거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V2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V2는 V1 플러스 10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V3는 V3는 31분의 15V1 플러스 31분의 300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이 두 개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V1의 식으로 풀릴 거예요. 네, 이러면 풀면 여기 넣고 풀면 됩니다. V1은 62.96V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V2는 72.96V, 그 다음 V3는 40.14V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게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연습한 것은 노드 볼테이지라는 것을 디파인 한 다음에 노드 볼테이지를 구하는 그 KCL을 적용해서 노드 볼테이지를 구하고 그럼 이 노드 볼테이지를 구하면 거꾸로 여기에 집어넣으면 노드 볼테이지를 구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각 엘리멘트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고 또 전압 차이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그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 그 노드 볼테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단순합니다. 이 디펜던트 소스를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노드 전압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자, 여기를 이거 보니까 간단한 문제니까 따로 여기 이 위에서 바로 풀겠습니다. 12V가 있고요. 2kg, 6kg, 4kg 저항이 있고 이 4kg에 걸리는 전압 여기 노드를 A라 그럴까요? 그럼 노드 전압 VA에 의해서 이 디펜던트 소스의 전압이 결정되네요. 이거는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문제에서 이미 이 디펜던트 소스의 그 정의를 노드 전압으로 이미 만들어 줬어요. 그럼 그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노드 A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전류를 I1이라고 해보죠.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이 전류를 I2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전류는 지금 IB로 묶어놨네요. 그럼 엘리멘트 커런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엘리멘트 커런트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면 먼저 I1 해보겠습니다. I1은 방향을 1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야겠죠. 2kg니까 2000분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A 빼기 1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다음 I2는 여기를 VA로 지금 잡았으니까요.
VA를 4kV, 4kΩ, 400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IB가 있네요. IB는 1로 흐르는 전류죠. 근데 여기는 저항이 얼마냐면 6kΩ니까 6000에 방향을 1로 잡았으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VA 마이너스 여기 전압을 4VA로 잡았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노드 A에서 KCL을 구하면 A1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1, I2 나가는 방향이니까 I2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2, IB도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B는 0이 되겠네요. 이 노드 A에 대해서 KCL을 한 겁니다. 그럼 이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000분의 VA-12 플러스 4000분의 VA 플러스 6000분의 VA-4 VA는 0이 되겠네요. 양변에 6000을 곱해주면 6VA-72 아니죠. 6이 아니죠. 3이네요. 양변에 6000을 곱해주면 0일 거고요. 3VA-36. 그 다음 6 곱하면 딴 거 곱합시다. 요 4와 6천의 최종 배수는 6이 아니라 12600배죠. 근데 뭐 간단하니까 그냥 0 없애고 일단 0 없애고 시작하죠. 이렇게 없애면 2분의 1의 VA-12 플러스 4분의 1의 VA 플러스 6분의 1의 마이너스 3 VA는 0이 되네요. 양변에 11을 곱하면 6VA-12니까 72 플러스 3VA 마이너스 6VA는 0이 될 거고요. 3VA는 70이죠. 따라서 VA는 24V가 됩니다. 그럼 이제 IB 구하는 거, IO 지금 IB 구하는 거죠. IO가 아니라 IB 구하는 겁니다. IB. 그럼 IB 구하는 건 여기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IB는 6000분의 마이너스 3 VA였으니까 600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4하면 6000분의 마이너스 72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0.012죠. 여기는 암페어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인데 디펜던트 소스가 이번엔 전류원이에요. 따라서 그리고 또 들어가는 표현이 노드 볼테지가 아니라 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전류로. 그럼 얘를 노드 볼테지로 표현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전류를 IA로 잡았어요. 여기를 IA로 잡았으니까 먼저 엘리멘트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전류를 뭐 I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I1은 간단합니다. I1은 노드를 지금 B로 잡았죠? 이게 VB고, VB일 거고, VB를 4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A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8kg고 지금 이렇게 잡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8000으로 나눠주는데 이쪽이 플러스니까 4 마이너스 VB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KCL을 돌리면 IA는 지금 노드가 브랜치가 3개죠. 브랜치가 3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니까 IA는 들어오는 방향이네요. 플러스 IA. I1은 이 방향으로 잡았어요.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1. 그리고 이 전류는 들어오네요. 플러스 5 IA는 0입니다. 집어넣으면 IA는 8000분의 4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4000분의 VB 플러스 5에 8000분의 4 마이너스 VB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건 이럴 필요 없죠. 0이고 그러면은 8000을 곱하면
2 없어지니까 4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2VB 플러스 20 마이너스 5VB는 0이 되겠네요. 그럼 VB가 8, VB는 24. 따라서 VB는 3V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